안녕하세요. 한국수본수도 연구회입니다. 지난 두 편의 영상을 통해서 우리는 몸을 보호하는 무의식 신경구조 KSNS가 얼마나 정교한 법칙에 따라서 작동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바로 직전 2부 영상에서는 신경이 고장나면 0.3초에 빠른 반사신경이 소실되고 그 결과는 피부의 과잉 반응 또는 근육의 통증과 마비로 이어지며 악순환의 고리가 점점 신경 기능을 저하시켜 간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퇴행성 질환들을 나이가 들어가며 생기는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그 악순환의 고리는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라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우리 몸 어딘가에 숨어있는 문제의 그 근본 원인, 그 고장난 신경은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요? 오늘 KSNS 12법칙 마지막 3부 회복의 법칙을 통해 그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8번째 법칙은 스본수도에 있어서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는 대전제가 되는 아주 중요한 법칙입니다. 신경이 고장난 부위는 우리 두뇌가 스스로 찾아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현대의학은 환자가 호소하는 통증, 즉 나타난 증상을 치료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그런데 환자가 두뇌로 알 수 있는 증상은 질병의 근본 원인이 아닙니다. 통증을 일으킨 신경 고장은 무의식 상태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환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가 이제껏 수많은 질병의 근본 원인을 찾지 못하고 고통 속에서 살아온 이유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 실제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0년간 허리 통증으로 고통받던 분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병원을 다니며 치료를 받았지만 잠시 증상이 사라졌다 다시 재발하기를 반복했고 결국은 원인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10여 분 동안 수본을 통해 밝혀진 진짜 원인은 놀랍게도 전혀 힘을 쓰지 못하는 발가락이었습니다. 허리 통증이라는 증상은 발가락 신경의 고장이라는 근본 원인 때문에 발생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환자도 치료하는 사람 그 누구도 무의식 중에 조금씩 숨어서 자라온 그 근본 원인을 찾아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수도를 통해 발가락 기능을 회복시키자 40년의 고통은 어렵지 않게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뇌가 인지하는 통증 부위와 진짜 원인이 얼마나 다를 수 있는지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고장은 스스로의 의식적 노력으로는 절대 찾아낼 수 없습니다. 오직 숙련된 수도본사의 수본이라는 진단 과정을 통해서만 바로 여기가 문제였구나 라고 비로소 발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신경의 고장은 오직 타인의 수본을 통해서만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 8번 법칙의 핵심입니다. 9번째는 신경이 고장난 곳에서 나타나는 통증 반응의 차이에 대한 법칙입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압박감을 느끼는 K45 정도의 동일한 압력으로 양쪽 발가락을 누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건강한 오른쪽 발가락을 눌렀을 때 K45 정도의 자극과 같은 정도의 압박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똑같은 힘으로 왼쪽 발가락을 눌렀을 때 비명을 지를 정도인 K78 수준의 극심한 통증을 느낀다면 우리는 그 통증 반응을 통해 왼쪽 발가락의 KSNS가 고장났구나 하고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수도를 통해 이 부위를 지속적으로 자극하면 처음 K78로 비명을 지를 정도로 강하던 통증이 K45에 해당하는 압박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것은 고장난 KSNS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이 원리는 수본수도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게 활용합니다. 신경이 고장난 곳에서는 자극보다 강한 통증을 느낀다는 것이 제9법칙입니다. 10번째 법칙은 이러한 정확한 진단, 즉 수본을 방해하는 요인들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몸의 신경 기능은 특정 조건에서 현저히 기능이 저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술을 많이 마셨을 때, 신경계에 영향을 주는 약물을 다량 복용했거나 스테로이드 계열 주사를 맞았을 때, 근육이 차가워졌을 때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신경이 둔해져 K8의 통증을 느껴야 할 고장 부위를 눌러도 통증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반사 속도 또한 느려집니다. 그러면 신경의 고장 때문인지 약물로 인한 일시적 현상인지 인과관계가 분명하지 않게 됩니다. 당연히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수본수도 과정에서는 이러한 요소들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관절 통증으로 스테로이드 계통의 주사를 맞은 분들은 주사 자체가 몸의 자연치유 능력을 상실시켜 2, 3년 이상 더 오랜 시간 고통을 받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10번 법칙은 술, 약, 주사 등이 신경 반응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11번째 법칙은 현대의학에서 거의 연구되지 않은 미개척 분야, 바로 홀신경이라는 특수한 신경에 관한 것입니다. 심장은 몸에서 분리해도 스스로 뛰는 독자적인 신경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본수도에서는 혈관벽 바깥쪽에 존재하는 이 홀신경이 심장에서부터 가장 먼 말단 혈관까지 하나의 연속된 신경관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심장의 작동과 외부 온도 같은 정보를 교환하며 혈관 전체를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합니다. 수본수도 창안자 김세현 선생님께서는 현대의학이 주목하지 않았던 이 신경을 발견하고 홀로 존재하는 신경이라는 의미로 홀신경이라고 명명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설이 아닌 수많은 임상을 통해 그 존재와 기능이 확인된 수본수도 이론의 위대한 발견입니다. 한쪽 발을 수도하는 동안 전혀 자극하지 않은 반대쪽 발의 혈관이 튀어나오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 홀신경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는 앞으로 인류가 수많은 질병의 비밀을 푸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마지막 12번째, 아주 재미있으면서도 중요한 법칙인데요. 스스로 자기 몸을 대상으로 수본수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자신의 옆구리를 한번 간지럽혀 보십시오. 간지럽나요? 아마 전혀 간지럽지 않을 겁니다. 간지럼을 타는 신경은 무의식 신경이라 자신의 의식적인 자극에는 반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남이 간지럽히면 참을 수 없이 간지럽죠. 타인의 무의식적 자극에는 반사적으로 간지럼 반응이 나타납니다. KSNS도 이와 똑같습니다. 철저히 무의식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스스로를 수본하거나 수도하려 해도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몸이 아프다고 해서 자신의 몸을 대상으로 수본수도를 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만약 무리하게 시도할 경우 오히려 신경에 혼란을 일으켜 다른 병을 유발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수본수도는 반드시 충분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 즉 수도본사를 통해 받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KSNS 12법칙 중 8번에서 12번 법칙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신경 고장은 타인의 수본에 의해 발견할 수 있고 신경이 고장난 부위는 K4-5 정도의 압박감이 K7-8 통증으로 나타나며 약, 주사, 술 또는 신경이 차가워졌을 때 신경 기능이 저하되어 정확한 수본이 불가능하며 혈관에는 독립된 홀신경이 존재하며 KSNS는 무의식 신경으로 스스로 자신의 몸을 대상으로 수본과 수도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KSNS 12가지 법칙에 대한 긴 여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법칙들은 우리 몸이 무의식적으로 어떻게 자신을 보호하고 조절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제공합니다. 이 법칙들은 단순한 이론을 넘어 진단인 수본과 처치인 수도의 가장 중요한 논리적 바탕이 됩니다. 이 12가지 법칙에 대한 깊은 이해는 인체의 자연 치유력을 회복시키고 진정한 건강을 되찾는 수본수도 여정의 가장 중요한 밑바탕이 될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앞으로 계속되는 수본수도 여정에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흥미진진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국수본수도 연구회였습니다.